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AI 디지털 융합을 맡고 있는 장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행은 이제 한 40분, 50분 정도 제가 이제 그 사업이나 과제 RFP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후에 이제 그 정보 교류회 그 시간을 좀 한 40분, 5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RFP나 그 규정이나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집중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일단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정부 인공지능 분야의 정부 쪽 R&D 추진하는 그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중점 추진 방향, 그리고 올해 공고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도 자리가 있거든요. 앞으로 오셔도 돼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CES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에이전틱 AI하고 피지컬 AI, 더 나아가 AGI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AGI의 2026년도가 AGI 원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 투자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26년도는 바야흐로 이제 에이전틱 AI하고 피지컬 AI는 거의 꽃피우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AGI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정의를 각자 이제 좀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 이제 PM님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AGI, ASI, 더 나아가서 ASI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AI는 그 이노베이팅 AI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AI 자체의 혁신도 있지만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좀 가속화하는 그런 거를 좀 의미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인간을 도와주는 AI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오거나이제이셔널 AI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일원이 되는 그 AI인 거죠. 이제는 인간이 필요한 기술로서의 AI가 아니고 AI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그 기술로 일단 받아들여지는 그 단계로 넘어가고 후에 이제 AGI, ASI 이렇게 좀 진화가 될 거라고 하는데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갈 것 같아요. AGI 넘어 ASI까지 쭉 갈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시기가 과연 도래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은 좀 약간 그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기술이 실현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AI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정부의 R&D는 추진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 국가주의 요 얘기는 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AI 쪽의 2강이라고 하는 이 두 국가의 AI 쪽에서의 패권 경쟁은 그리고 투자의 규모는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AI 3강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전략 기술로서, 전략 자산으로서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쪽의 AI 트렌드를 좀 여러 가지 통계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일단 AI의 IQ는 일단 인간을 다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AI를 도입함으로 인해서의 그 생산성도 거의 AI를 쓸 때와 안 쓸 때의 이 차이는 많은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22년도에 챗 GPT 3.5를 기점으로 해서 나온 다양한 그 AI 모델들로 인해서 AI의 도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좀 도입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 모델 간의 성능 그 차이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우리도 우리의 독자 AI 모델을 만들어서 계속 그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성능을
따라잡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앞서는 그런 AI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에서 이 가성비 경쟁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가성비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AI 모델의 출시를 보면 이제 개수로는 그 상위 2강들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3위 경쟁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모델 개수로는 뭐 3위 14개 24년까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종합 경쟁력이라는 지표를 좀 찾아봤거든요. 종합 경쟁력을 보게 되면 연구 역량과 개발 역량 그리고 산업 역량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글로벌 6위의 경쟁력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통계 수치가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벤처 투자나 투자 유치 기업 그리고 매출액, 고용, AI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과 국내 상황을 좀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AI의 발전 방향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간 그 정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AI R&D에 대한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한 장 많이 있는데 한 장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부분이 있고요. AI 모델 부분이 있고 AI 서비스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AI 인프라 부분은 이제 데이터하고 연산 처리에 대한 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AI 데이터 쪽에서는 빅데이터를 최적화하는 부분, 그리고 고품질의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경량 데이터를 연합해서 학습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아마 이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오늘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NPU 개발을 좀 착수를 해서요. 관련된 요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AI 모델 쪽에서는 저희가 LLM 쪽, 멀티모달 쪽, LAM 쪽에 대한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좀 지원을 하였습니다. 관련 이를 통해서 국산의 자체 LLM 개발하는데 정부의 R&D가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경량 소형의 SLM과 SLLM에 대한 그런 정부 R&D 지원을 좀 추진을 하였고요. AI 모델을 산업에 적용을 하는 산업특화 AI를 통한 AI 서비스 개발, AI 에이전트 개발, 특화 AI 모델 개발을 좀 추진을 하였습니다. 제조, 의료, 교육, 안전, 교통, 바이오 쪽 이렇게 좀 과제를 추진을 하였고 관련된 성과들이 시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많은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AI 세이프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AI 세이프티는 AI for Safety, Safety for AI 여러 이제 사업들을 여러 과제들을 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였고요. 관련돼서 중앙선관위의 본 기술을 또 활용하는 등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R&D 성과를 조금 자랑을 좀 했고요. 저희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AGI, ASI 뭐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겠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쪽에서는 지금 현재 AI는 내로우 AI 어떤 특정 분야, 특정 태스크에서 인간을 따라잡는 인간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그 성능을 보여주는 AI가 현재 단계 AI라고 보면 이건 이제 저희 그 PM님이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AGI하고 ASI를 설명을 할 때 이 그림을 항상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GI하고 ASI는 뭐냐면 미션 오리엔티드인 거죠. 임무 미션 중심으로. 그래서 AGI에는 이렇게 아빠를 항상 요 그림을 자주 보여주시는데요. 아빠 같은 존재인 거죠.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아빠 같은 존재의 그런 AI 기술이 이제 추구하는 바가 그런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ASI는 뭐냐라고 하면 이 문제 자체를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AGI는 문제가 있다는 가정하에 인간이 주는 문제겠죠.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거는 알아서 이제 AI가 판단을 하는 거고.
ASI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되는 문제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개념을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부 쪽 저희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AI R&D의 그 방향성의 끝단은 어찌됐건 AGI, ASI 쪽으로 갈 것일 텐데 요거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연구가 또 있고요. 지금 LLM의 기술 발전을 계속 이제 기술 발전을 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AGI랑 ASI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LLM 쪽을 스케일업하는 이런 방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지금 LLM의 이 성능에 대한 개선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장표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로축 같은 경우는 출신 연도입니다. 모델의 출신 연도이고 세로 축은 여기 이제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2배로 올라가는 이게 리니어하게 표가 있긴 하지만 이게 로그 스케일로 올라가는 그런 표인데 이제 이 모델들이 거의 더블링이 되고 있는 시점이 한 7개월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사람이 한 거의 뭐 한 달 이상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불과 몇 시간 만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성능 개선과 성능 개선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장표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LM이 지금 그 성능 평가를 위해서 쓰고 있는 다양한 벤치마크들이 있는데요. 이 벤치마크들을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80점, 90점, 100점 다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의 벤치마크들은 이제 지금의 모델들이 다 풀어낸다라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 또 이 기울기가 급속도로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거를 또 의미를 하거든요. 그 모델이 이제부터 나오는 모델들은 거의 지금의 벤치마크들은 다 푸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벤치마크들은 이제 벤치마크들도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다른 벤치마크들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지. 그래서 여기서 또 아시는 것처럼 그 Humanities Last Exam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 요 그래프가 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2025년도에 Humanities Last Exam이 이게 거의 기울기가 버티컬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도 지금 이제는 지금의 모델들이 이 성능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벤치마크 난이도는 뭐 다 이제 이미 MMLU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의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그 표를 보시면 MMLU나 뭐 이런 정도의 그 단답형 객관식 문제들에 대해서 성능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수학 형식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글 프루프의 Q&A 부분도 60점 이상 80점에 육박할 정도이죠. 근데 여전히 아직은 그 Humanities Last Exam이 좀 뭐 낮은 수준에 있긴 하지만 곧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그 옆에 이것도 이제 PM님이 Humanities Last Exam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많이 설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여기 위에 있는 쪽에 그 밑에 설명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로마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묘비에 적혀 있는 비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건 로마자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팔미라라는 그런 고대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거의 이제 망하는 시점에 나오는 그 나라라고 하는데요. 그 글자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걸 좀 해석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딴 거 하나도 안 주고 이걸 줬을 때 문제를 푼다는 거죠. 사람도 풀기 어려운 거를. 그래서 밑에 보면 accuracy가 있고 calibration error 나오고 있는데 성능이 그래도 주목할 만한 그런 성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 모델들의 성능의 발전 속도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AGI 실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들이 당연히 다 AGI 기술로 활용이 될 거고 도입이 될 겁니다. 또 다른 움직임이 있죠.
지금에 있는 이 텍스트, 이미지 요런 생성형 AI 기술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피지컬 AI 세상에 모든 거를 다 이해하는 그런 AI가 나오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정보, 공간 컴퓨팅, 공간에 대한 이런 정보를 AI가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월드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에 뭐 대표적인 아시는 것처럼 월드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월드 모델에 대한 이해 부분,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 그리고 LLM 지금 현재 있는 모델들을 계속 성능을 업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저희 이제 그 정보 R&D에서 놓치지 않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문제인데요. 데이터 아시는 것처럼 현실 데이터는 양질의 데이터고 하지만 비싼 데이터고요. 이것만으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성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고는 있죠. 그래서 이 합성 데이터가 가비지 데이터가 돼서는 안 되니까 이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현실 데이터랑 잘 엮어서 현실 데이터를 잘 모방하는 합성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요.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 데이터를 잘 또 모디파이를 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요 장표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ANI, AGI, ASI. 그래서 AGI는 capable like human이고요. ASI는 better than humans라고 되어 있는데 윗부분에 조금 약간 저는 좀 주목을 했거든요. 현재가 ANI, future AGI, ASI는 desire and dream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의 발전하고 이 기술을 도입할 거냐라는 거는 좀 약간 별개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 측면에서는 이 ASI로 가는 이 발전 속도는 상당히 많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desire, dream이라고 쓴 거를 이렇게 저는 둘 다 future라고 일단은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AGI는 뭐 소위 이제 가까운 미래겠죠. near future라고 하면 ASI는 far future가 아니고 약간 distant future 같은 그런 걸로 기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2026년도를 그 AGI에 대한 감을 좀 잡는 그런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늦지 않게 이 사업을 AGI, ASI, 넥스트 AI죠에 대한 투자를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부분에 타점을 맞춰서 좀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걸 그간 우리가 어떤 거를 해왔고 어떤 기술을 확보를 했고 남아있는 그 목표 AGI, 넥스트 AI라고 저희가 이제 좀 이제는 명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넥스트 AI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을 더 확보해야 되는지를 트래젝토리 맵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블럭이 좀 4개 블럭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클리어에서 좀 구분을 하는 그거를 좀 저희가 차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클리어에서는 인터널, 인터페이스, 시스템, 세이프티 이렇게 4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걸 좀 보시면 쉽게 구분이 가실 겁니다. 인터널 같은 경우에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모델 자체를 좀 얘기를 하고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을 활용해서 서비스 사용자하고의 어떻게 인터커넥션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그런 인터페이스 부분이고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딥시크나 그 제미나이 뭐 3.0을 통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모델 소프트웨어 그 자체만으로 이 성능 개선에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시스템 하드웨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세이프티는 아시는 것처럼 AI 모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고 AI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세상에 도입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인간이 통제 가능하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제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널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AGI로 향해 가는 기술의 두 트랙을 같이 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트랜스포머 LLM 쪽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차세대 트랜스포머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다 서버 단에서 개선하는 게 아니고 온 디바이스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경량화 부분들, 요 트랙이 하나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아키텍처 해야 되죠. 사람처럼 인간의 뇌를 모사를 하고 인간의 감각을 모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AI가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트랙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은 에이전틱 AI와 저희는 인바디드 AI라는 키워드를 좀 쓰고 있는데요. 피지컬 AI 그런 개념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또 깊게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중장기 목표는 세 가지: 인터널, 인터페이스, 세이프티. 여기 시스템이 좀 빠졌는데 시스템까지 포함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향성을 갖고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업 측면에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25년도는 아마 요 사업에 있는 과제에 같이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람 중심 인공지능, 차세대 생성 AI, AI 세이프티, 인간 지향적 AI. 이렇게 내가 주요 사업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 다른 사업들도 있긴 한데요. 이런 사업들을 25년도에 좀 추진을 좀 하였고, 26년도에는 요 지금 그 신규 사업들만 조금 좀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총 인공지능 쪽에는 1,400억 규모의 사업을 26년도에 추진을 하고, 신규로는 340억에 대한 과제를 좀 기획을 했고 올해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GI, Next AI에 대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대형 사업으로 좀 기획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AI 공동 연구를 위해서 현재 뉴욕대와 하고 있는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사업이 있는데, 이걸 좀 지역을 확대를 해서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조금 좀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RFP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신규 기획 대상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아래 리스트업이 좀 되어 있는데요. 경량 저전력 AI, 초고대 산업 AI, 인간 인지 기반 AI, 에이전틱 AI, 컴퓨팅 자원, 집중형 인공지능 응용 기술 개발, 이렇게 5개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공고가 된 거는 4번째 있는 에이전틱 AI는 7월 달에 착수될 예정이라 아마 3월, 4월 그때 이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사업이 이번에 좀 공고가 되었고요. 총 19개 과제가 해당이 됩니다. 먼저 경량 저전력 AI 한계 극복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개 과제가 있습니다. 총 3개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가 주제는 3가지인데 각 주제마다 2개의 연구기관을, 2개의 컨소시엄을 뽑을 예정입니다. 주제는 같은데 방법론은 달리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기획을 하였고요. 첫 번째는 요거는 경량에 좀 초점을 맞춘 아키텍처를 연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욘드 트랜스포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청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RFP를 기획을 했고요. 세 번째는 온 디바이스에서 학습을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RFP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보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경량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우리 요거는 이제 정확히 딥시크를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좀 기획이 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관기관 타입이 기업이셔야 되고요. 앞서 일부에서 설명을 이게 뒤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기술로만 머물지 말고
시장이나 산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에 따라서 요 과제도 보면 TRL이 7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만들어진 모든 과제들이 보면 이제 7단계 이상 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5, 6단계 과제는 저희가 좀 지양을 했고요. 원천에 대한 부분은 4단계 이하의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도 지금 4단계 이하의 과제들이 있고 요 과제 같은 경우는 7단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기술이 시장에서 쓰이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요 기술이 시장으로 연결되는데 저희 IITP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같이 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욘드 트랜스포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연산 복잡성 뭐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RNN의 뭐 장기 유전성 모델링에 대한 어려움, 필요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더 강조를 안 해도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이제 온 디바이스에 대한 학습 부분을 조금 좀 했습니다. 온 디바이스는 수요, 추론 이런 쪽으로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과제들도 있고 한데 온 디바이스 학습 쪽으로, 왜냐하면 다양한 온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올려서 서버에서 다 계산을 하면 계산량의 복잡성, 실시간성, 뭐 추론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또 하나의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데이터들이 충분히 게더링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바이스 단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연산량을 제공하는 그런 그 AI 모델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3종 세트를 첫 번째 사업에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한 부분들, 비욘드 트랜스포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온 디바이스 학습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되게 어려운 연구 주제들인데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초거대 산업 AI 연구 지원 사업인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예년 같았으면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AI 쪽이 특히 기술뿐만 아니라 이 AI 기술, AI를 산업에 도입을 하고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또 하나가 또 주어진 리콰이먼트 중에 하나가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좀 담아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울산에 있는 울산 지역 특화 산업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울산 하면 좀 생각이 많이 나시겠지만 조선이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 산업이 있을 수 있고 석유화학 뭐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있을 텐데 울산에 특화된 그런 산업 쪽에 특화 AI 모델과 서비스 개발에 타점을 좀 맞춘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인공지능 쪽에 다 계신 분들이시라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아실 텐데 4개의 되게 큰 사업들이 올해 런칭이 돼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작년이죠. 작년에 런칭돼서 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4개 특화된. 같이 요 사업은 울산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런 지역 연계된 이런 R&D 사업들, BR&D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위에 통합형이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통합형. 아시는 분도 계실지만 우리가 보통은 병렬형이라는 거는 좀 특이하지만 좀 알고 계시는 그런 과제 형태일 것 같은데 통합형은 요 6개 과제를 통합한 컨소시엄으로 뽑겠다라는 그런 과제입니다. 과제가 총 6개니까 6개의 컨소시엄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과제로 좀 그런 사업으로 좀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도 6개 과제의 모든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해서 같이 들어오셔야 되는.
막 탄성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모험적인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컨소시엄들이 같이 움직여야지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저희의 이제 그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각 과제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찌됐건 해당 특화 산업 특화의 파운데이션 모델 쪽을 고민을 해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from scratch부터 거대 모델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만들 수도 없고요. 근데 지금 산업 특화 모델이니까 가급적이면 국내 모델을 사용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업 특화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현장 그 데이터, 현실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학습하고 하는 현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 2번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합성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조 쪽이나 이런 쪽 그 산업 현장에 보면 데이터가 저희도 이제 요거나 다른 걸 좀 해봐야 되겠지만 많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많이 있지만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 데이터 가지고만은 좀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또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두 번째 과제는 현재 진짜 제조 노하우가 잘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현실 데이터 부분, 합성 데이터 부분 세부 3과제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가비지가 되지 않으려면 뭔가 목적을 갖고 해야 되죠. 그래서 네 번째 과제가 이제 서비스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산업 특화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제조, 예지 보전, 공정, 최적화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핵심 부분 개발 부분들이 지금 세부 4에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데이터들이 세부 2하고 3에서 개발이 돼야 같이 연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 3, 4는 같이 긴밀히 연결이 되는, 특히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과제들일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제조 쪽에서 필요한 온디바이스에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모델, 그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들 포함을 좀 시켰고요. 여섯 번째는 실증까지 좀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울러서 그 해당 울산의 한 산업에서 적용이 돼서 실증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사업이 기획이 되었으니까 이거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려서 특징적인 부분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요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주간 기간의 유형 부분에 뒤쪽 가로 부분이 가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지역 특화된 그런 사업으로 좀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울산에 있는 기업들의 이런 노하우들을 좀 모으고 하는 부분들로 사업이 기획이 된 관계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실증 도메인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은 울산 기업으로 좀 구성을 좀 하고, 근데 다만 이제 R&D를 하는 기관들, 그 기업들은 울산으로 특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과제도 그런 그 주간 기간 유형이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 데이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리퀘어먼트가 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공정 최적화, 그 제조 공정 최적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술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온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증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저희가 종합 세트의 사업이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통합형 과제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요 사업은 인간 인지 기반 AI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여기도 또 총괄 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 4개 과제가 있고,
조금 어려운 과제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기초 원천, 기초 공부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건 병렬형 과제입니다. 그래서 4개 과제가 컨소시엄이 각각 구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과제들은 각각 하면 되는데 뭐 굳이 또 병렬형으로 묶었냐라는 말씀을 주시겠지만 이 과제들은 상호 연구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연구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제가 선정이 되고 컨소시엄이 확정이 되면 이 4개 과제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추론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인지 모사 기반의 추론 쪽이고요. 두 번째는 요건 이제 학습 쪽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뭐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처럼 죄다 다 묶어가지고 막 다 뭐 저기 한번 처리해보고 뭐 연결하고 막 뭐 이런 거로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아직 모든 게 다 이 뇌에 대해서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이런 생물학적인 방식, 이런 방식,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 학습 쪽에 좀 초점을 둔 거고요. 세 번째는 기억에 대한 부분을 뒀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계속 말씀드리는 롱텀 메모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넣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다양한 감각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네 번째에 넣습니다. 그래서 총 과제가 4개의 과제가 있고요. 이 과제들은 어려운 과제여서 아마 TRL이 4단계 이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 원천에 입각한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좀 뭔가 이제 그 AGI나 ASI 등 넥스트 AI로 갈 때 이제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기술들을 하나 좀 개발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과제들이고요. 이 과제들은 다학제 참여가 필수인 거죠. 엔지니어 분들만 참여하지 마시고요. 인문사회과학, 뇌과학, 생물학과 교수님, 의대 교수님 이렇게 해서 다학제로 해야 되는 게 아마 RFP에 필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사업들 총 4개 과제들은 다학제 참여가 필수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아마 이게 TRL 4단계 이하의 기초 과제라 기업 참여가 필수는 아니죠. 기업 참여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른 과제 TRL 7 이상 되는 과제들은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 기업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맨더토리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RFP에 아주 상세하게 기술이 좀 되어 있고요. 예산 배분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맨더토리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과제는 기초 과제라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어려운 과제라 요 과제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라 또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3과제는 롱텀 메모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는 감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사업인데요. 앞에 표에 그 네 번째 있는 에이전틱 AI는 한 4월 정도에 공고될 테니 그때는 그 사업은 그때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요 5번째 마지막 요 사업은 컴퓨팅 자원 집중형 인공지능 응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요거는 대학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게 보면 넘버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의 대학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지금 그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부 R&D 과제나 자체 과제를 좀 수행을 하시면서 GPU 자원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각각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많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안 되겠지만 그런 자원들을 대학 내 하나의 대학 내에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그런 GPU 자원들을 집중해서 모아서 어디 한 군데에서 같이 쓸 수 있게 그거를 하나 집중화를 좀 해주시면
집중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집중화를 해주시면 자유주제로 R&D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예산 규모는 지금 45억인데 3개 과제라 올해 15억이고 총 55억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는 대학 과제로 작은 규모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GPU 자원들을 집중화를 해서 집중화에 대한 부분들을 과제 착수 1년 정도에는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필요한 연구실에서 필요한 후속 R&D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 과제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주제를 후속 연구의 주제는 자유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TRL 부분들을 TRL 4라고 합니다. 대학 특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기초 원천에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단계 이하이기 때문에 기업 참여 필수에 대한 부분들은 유예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사업이 좀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저희가 올해 기획된 사업들 중에 4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 사업들을 기획을 한 저희 인공지능 PM님을 비롯하여 저희 인공지능 이제 관련 팀들이 여러 분들 계신데요. 정말 많이 고민해서 사업들을 잘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같이 또 참여를 해주신 또 전문가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아마 또 더 많은 과제들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올해는 요 정도로 좀 사업이랑 과제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교류의 진행은 저희 그러면 네. 뒤에 이제 저희 요 사업 기획을 담당하셨던 사업 담당자분들, IITP의 담당자분들이 뒤에 좀 계시고요. 그래서 RFP별로 궁금한 세부 디테일한 사항들은 문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통의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랑 담당 팀장님이 대답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또 규정팀이 저희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상세하게 또 규정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